반갑습니다. 돈쌤 정현두입니다. 이번 주 모두 경제는 지난주에 아마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증시라고 하면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중국 증시인데요. 중국 증시가 지금 상당히 급격하게 올랐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또 올라갔던 속도만큼 조금 빠지기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흐름을 가지고 당장 뭔가를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중국에서 저렇게 급등이 나는지 좀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이제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했던 거. 우리나라로 치면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미국에는 로빈후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뭐 중국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인민개미들이죠. 인민개미들이 이제 그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2015년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정확하게 이제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진입하는 그 그림하고 조금 약간 닮아 있기도 했어요. 특히 뭐 중국 증시라는 건 변동성이 굉장히 큰 증시로 이제 잘 알고들 계실 텐데, 예전에 이제 금융위기 이전에도 중국 사람들 팔을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뭐 8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수가 한 400% 넘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고, 2015년에도 한 150% 올라갔다가 지금의 자리까지 돌아오게 된 기억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뭐 그때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다른 나라 증시들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물론 나스닥이나 그 미국 증시는 거의 이제, 나스닥은 이제 연초 대비해서 17%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태고, 그 코로나 전고점을 이미 회복을 했죠. 그리고 S&P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사실상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회복한 이후로는 이제 속도가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200이 이제 상단이라는 거를 거의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중국은 왜 뒤늦게 와서 이렇게 뛰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면, 일단 회복을 할 때 어떤 급락을 할 때는 모두가 떨어졌고요. 급등을 할 때도 상당 부분 비슷하게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속도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게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술주 나스닥이 가장 빨랐고요. 우리도 코스닥 코스피보다 더 빠른 회복을 보였었죠. 그렇다면 이제 중국은 그게 더 심화돼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갔는가라고 보니까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딱히 그렇지는 않고, 지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주하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요. 특히 그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은 그런 섹터들,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주라든가 관광, 뭐 이런, 특히 면세점 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는 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크게 한번 하락을 했다가 회복을 하고, 약간씩은 이제 각도가 꺾인 상태에서 조금씩 회복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마디마디로 구분해 본다면 이제 2월부터 3월까지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4월달, 5월달까지 이제 빠른 회복이 있었고, 이제 6월부터는 이제 지수는 이제 속도가 좀 줄어든 안에서, 그 안에서의 종목 장세가 열리면서 이제 재편이 빨리 일어났던 거죠. 빨리 일어났었는데, 근데 거기에 핵심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IT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특정 업종들이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가 시총 3위가 되고, 그 시총 10위부터 11위까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 산업별 재편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럼 중국이 지금 시총 1위가 뭘로 바뀌었느냐 라고 하면, 중국에서 가장 큰 회사, 물론 뭐 텐센트나 이런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말고 본토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 아실 겁니다. 마오타이라고, 술이죠, 술. 주가를 보시면 최근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주총을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시겠지만 이 술이죠. 이게 중국에서 가장 물이 좋은 동네에서 뭐 만들어지는 뭐 그런 뭐 유명한 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GDP를 봐서는 이제 마실 만한 가격대의 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시려고 사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이제 주로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하고, 뭐 우리도 왜 발렌타인 뭐 30년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사기보다는 이제 선물용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뜬금없이 얘네들이 왜 뭐 4차 산업혁명하고 뭐 관련 있는 것도 아닌데 중국에서 시총 1위로 올라선다는 게 좀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시총 1위가 바뀌었으니까 마오타이를 설명을 드렸다면 지금 상해 증시가 14% 정도 한 달 정도 올랐었는데 그때 종목별로 한 100% 이상 올랐던 종목들을 가만 보면 일단 그 여행사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왕푸징이라고 해서 면세점 회사예요. 우리로 치면 여행사하고 면세점은 지금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한 달 만에 100% 상승한다는 게 조금 의아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면세점에 가면 일단 제일 많이 파는 게 뭡니까? 술하고 담배잖아요. 전 담배 안 피지만 이제 일단 담배를 삽니다. 뭐 선물로 줄 수도 있으니까. 왜? 술, 담배가 세금이 높으니까 면세점이 가장 싸잖아요. 그런 상황에 면세 한도가 우리나라 뭐 한 몇백 달러밖에 안 돼서 사실 뭐 살만한 게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번에 중국이 우리보다 면세 한도가 원래 더 많았는데 그걸 3배로 확장을 합니다. 거의 이제 3만 위안 정도가 면세였다면 이제 10만 위안으로 소비 증진을 위해서 이제 면세점 한도를 이제 면세 한도를 10만 위안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10만 위안이면 이제 우리나라 돈은 한 1,700만 원 정도 되려나요? 만 위안 정도가 이제 그 17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상태에서 면세가 가능한 업종들도 뭐 38개에서 45개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 마오타이가 잘 나갔던 이번에 특히 주목을 받았던 거는 총 면세 한도가 있고 단일 상품의 면세 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은 이제 100만 원인데 한 상품을 50만 원 이상 못 사게 돼 있었으면 60만 원짜리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철폐가 됩니다. 그러면 면세점 관광을 키우기 위해서 아니 해외가 다 코로나인데 무슨 관광이냐 하는데 중국 생각보다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고 비행기로 끝에서 끝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사실 위쪽하고 아래쪽은 저기 뭐 하이난이나 뭐 우리의 제주도 같은 그런 하이난이나 뭐 장가게 뭐 이런 데가 있고 또 위로 올라가면 완전 다른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를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이제 소비를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로 이제 하이난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들이 주가가 150% 정도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면세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 주목을 많이 받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는 중국 정부가 중국은 참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산업이 많이 재편됐잖아요. 이제 뭐 언택트, 컨택트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산업별 분류고 시간으로 따지면 중국이 가장 먼저였고 가장 먼저 탈출하는 느낌이잖아요. 현재까지는. 오늘 그 2분기 성장률이 나오는데 한 3.2% 정도 발표가 됐어요.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는 뭐 그 마이너스 3, 40%까지 얘기 나온 상황에서 이제 어찌됐든 플러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기대감도 이제 자극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충격을 메우기 위해서 그 많은 투자와 정책들이 해외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국내에 쏟아지니까 국내 시장을 좀 자극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렇게 주류 회사가 그 큰 나라의 시총 1위에 오르기도 하는 해프닝이 좀 벌어졌던 뭐 해프닝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중국 정부의 소비 부양 의지가 확인이 됐고 근데 정부의 의지만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 어느 나라는 의지가 없어서 이게 안 올라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묶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아실 만한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루신 커피. 지금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친구들에 물어보니까 커피는 맛있대요. 스타벅스보다 싸고.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매출을 조작해가지고 이제 발각이 돼서 지금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서 커피도 사기가 아니었나 하는데 커피는 진짜인데 매출이 이제 약간 사기였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중국의 회계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ADR로 와 있는 뭐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이런 회사들을 뭐 여차하면 내보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 만약에 거기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면 그 공산당 중국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증명하기가 좀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라 이거는 그냥 나가라는 얘기로 좀 들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되면 이 회사들이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겠냐? 뭐 홍콩이나 뭐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면 중국에 이게 어찌됐든 나스닥에서 이제 정리하고 뭐 상하이로 오든 홍콩으로 오든 이거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이사인데 이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IPO 같은 게 가장 큰 매출을 보이는 부분이라 이게 또 거기 있는 회사들이 다 작은 회사가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텐센트가 지금 우리 삼성전자 한 3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증권회사들도 기대감에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안 좋아질 줄 알았더니 돌아오면 우리가 장사할 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권회사들도 지금 상승이 꽤 많았고 그리고 1, 2등이 있었는데 이게 합병 이슈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단순히 그냥 합병을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1조 정도의 그 증권회사가 하나 생기는데 그 중신증권하고 중신건토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41조라고 하면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 다 합친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대 증권사가 탄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투자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합병 이슈처럼 또 이제 불타기가 될 만한 또 이슈는 없거든요. 일거리가 많이 오고 이걸 또 받기 위해서 회사들이 이제 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 증시에는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오히려 또 홍콩입니다. 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 지위를 이제 해제하는 행정서명에 서명을 해서 이제 홍콩이 이제 굉장히 미래가 어두워졌다 이런 보도가 하루 종일 쏟아졌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냥 깔끔했습니다. 홍콩은 이제 상해와 같이 중국의 한 도시가 될 것이다 이건데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일단 영국이 홍콩을 지배하던 시절에 많이 깔려있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일국 양제의 약속을 받고 그만큼 이제 혜택을 줬던 게 이제 홍콩이라면 이제는 홍콩 보안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일국 양제가 안 되면 더 이상 홍콩을 특별히 대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건 사실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홍콩이 예뻐서 해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대우를 해준 건데 그래서 행정서명할 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 폐지된 게 뭐냐 핵심은 뭐 나중에는 이것도 폐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무비자로 이제 입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관세를 이제 무관세로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하면 당연히 20%에 가까운 평균 관세를 맞게 되는데 홍콩을 통해서 나가면 이제 무역 분쟁은 이제 중국하고 했으니까 홍콩은 따로 분리해가지고 이제 무관세로 이렇게 우리도 그래서 홍콩하고 거래가 많습니다. 홍콩을 이제 경유하면 이제 그 홍콩의 혜택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경유를 많이 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홍콩하고 무역 거래량도 많은 상황인데 요거 두 개는 아직 안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관세 그리고 비자에 관련은 그러면 뭘 철폐했길래 저렇게까지 행정서명을 했냐라고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중국의 고위 관료들이 이제 그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자기 재산을 그 맡겨놨다면 그에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미국의 뭐 안보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한 고위 간부의 돈을 케어해주고 있는 은행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홍콩보다는 사실 중국 고위 간부들한테 약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고 실질적으로는 관세가 철폐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홍콩으로 나가는 국방물자예요. 근데 국방물자가 미국하고 홍콩의 전체 거래 1%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콩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이 이제는 없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은 이제 분명히 발생을 했죠. 그리고 중국의 의지, 오히려 국제적인 이제 그 반대가 심해지니까 보통 이제 초안을 세게 나갔다가 실질적으로 통과된 건 좀 약간 약하게 나가는데 홍콩 보안법은 오히려 초안보다 더 나가죠. 홍콩에서 중국 정부를 비난하게 되면 5년까지 실형을 할 수 있다가 바뀌어서 종신형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대상은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홍콩 가서 굳이 시진핑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뭔가 대응을 해서 대응을 한 것 치고는
별로 강하지가 않습니다. 별로 강하지가 않고 시장에서는 각오했던 것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장 확실한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럼 홍콩이 지위를 잃을지도 모르겠고 실제 상당한 부분은 이미 행정서명으로 잃었다면 홍콩 달러의 가치는 공격받을 텐데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어요. 더 강해졌다는 말이라는 걸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홍콩은 이제 미국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밴드 안에서 뭐 홍콩 달러 7.75에서 7.85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게끔 우리로 치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1,01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고정을 시켜 놓은 거였는데 그게 깨지기 전에는 위에서 상단을 건드릴 수도 있고 하단을 건드릴 수 있는데 그 이후로 계속 하단을 건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패거제는 온전하고 오히려 홍콩 달러의 수요가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 뉴스만 보면 좀 신기한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중국이 세게 나가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제재를 할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약했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뭐 패거제가 깨진다든지 홍콩이 실질적인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은 없어졌네? 라고 한 상황에서 지금 홍콩의 금리는 0.8% 정도 되고 미국은 제로기 때문에 같은 고정 환율이라면 1대1인데 0.8%나 이주를 더 주는데 가지고 있는 게 크게 나쁜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홍콩이 더 강해진다 이런 건 아니죠. 어차피 패거잭이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막 흔들리고 홍콩에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사실 97년도 그때 반환됐을 때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가 일국 양제가 좀 지켜지는 것 같으면 되돌아오면서 또 그냥 안정화 국면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제일 먼저 움직인 건 언론사입니다. 보안법은 당연히 언론사들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뉴욕타임즈 디지털부가 홍콩에 있다가 서울로 오겠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그런 회사들한테 잘 해서 좀 많이 모셔오면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은행들이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홍콩의 외환보유고로 뭐 막을 수 있다는데 지금 막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막으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한 4천억 달러 되는데 홍콩도 그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홍콩 달러에 대해서 뭐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이제 홍콩의 운명이 아니라 홍콩이 이렇게 계속 이제 매력을 잃어가고 국제적인 이런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의 의문을 받게 돼서 지금 홍콩 시장이 선진 시장에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게 신흥국으로 넘어오면 홍콩이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신흥국이 이 좁은 데서 우르르 몰려 있는데 홍콩이 뚝 떨어지면 우리나라 지분이 더 줄어들겠죠.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홍콩보다 우리가 지금 더 그렇게 되면 기계적인 매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이지. 지금 당장 이제 패거제나 뭐 홍콩 지위를 우리가 걱정할 일은 없겠다라는 건데 이 홍콩이 왜 길게 하느냐? 홍콩 또 믿는 구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 뭐 루신커피야 뭐 상장 폐지가 된 거고 뭐 텐센트든 알리바바든 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오겠냐? 홍콩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홍콩의 미래가 비관적이라서 나가는 돈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돈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그 상계철해 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리고 홍콩이 또 들어왔는데 홍콩에서 지위가 계속 낮아지면 그게 상해든 광저우든 이런 식으로 본토로 어떻게든 들어올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거는 뭐 중국 증시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홍콩의 민주주의는 슬프겠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당장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 그리고 그 중국 내에서의 살아난 소비, 지금 중국의 소비 시장이 5조 달러가 넘어가 있거든요. 미국이 6조 달러 정도인데 GDP 기준으로는 60% 수준까지 쫓아왔지만 소비 시장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따라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이 이 거대해진 소비 시장을 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니까 여행, 뭐 면세점, 이렇게 금융 같은 내수주 관련 것들이 이게 이번에 크게 상승을 했고 그 상징적인 게 마오타이기도 했다라는 거고 대외적으로도 홍콩의 위기는 또 본토의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스닥에서 쫓겨나는 기업들이 사실 쫓겨나든 아니 그냥 스스로 방을 빼든 결국 본토로 오면 그 자금도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섞이고
그리고 가장 큰 거시적인 이유는 그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이 이제는 내수 시장을 키워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중국은 내수 시장만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정부가 살지 않을 집, 다니지 않을 다리 이런 거를 막 건설하면서 투자로 이제 그 위기를 넘어왔는데, 그걸 1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 이제 투자만으로는 하긴 너무 힘들고, 투자의 결과가 빚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 방식은 안 돼요. 특히 수출도 중국 인건비 이제 싸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알아요. 이제 중국에서 공장 짓는,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있다 하면 그거는 중국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지, 중국이 인건비가 저렴해서 들어가는 건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는 미국처럼 소비 시장을 일으켜가지고 이 시장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제 뭔가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미국하고 경쟁하려면 미국이 사실 뭐 엄청난 군사력, 그리고 달러의 지위, 그리고 엄청난 소비 시장을 가지고 이제 그 지금까지 패권 국가를 왔다면 중국도 한번 해보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소비 시장이 지금 뭐 미국의 6조 몇천억 달러에서 지금 5조 몇천억 달러까지 따라왔으면 이제는 해볼만 한 거죠. 자, 그러려면 소비 시장으로 뭔가를 하려면 그 나라의 통화가 국제화가 돼야 됩니다. 왜? 미국이 가장 좋은 게 돈을 찍어서 남한테 주면 그걸로 이제 뭐 차도 주고 기름도 주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소비 시장인데, 위안화의 대외 사용의 96%가 홍콩입니다. 홍콩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4%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본시장을 좀 개방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물론 2015년에 한번 열려고 했다가, 후광통이니 몽골이 열려고 했다가 이제 외환보유고 1조 털리는 걸로 이제 슬프게 끝났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도 그때하고 좀 다르고요. 미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요때 미국이 자기 일 때문에 바쁠 때 한번 기회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소설이 아닌 이유가, 지금 웰스파고도 그렇고 지금 전 금융시장, 금융회사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AI를 채용하고, 말이 좋아 AI지 그냥 인건비 줄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나마 가장 사람을 덜 잘랐던 웰스파고조차도 이제 정말 오랜만에 분기 적자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을 자르겠다 이렇게 이재판에 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사람을 뽑는 지역이 딱 한 군데입니다. 중국 사업부죠. 골드만삭스도 2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JP모건도 마찬가지고. 왜겠습니까? 자본시장이 개방되지 않는데 IB들이, 투자은행들이 들어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홍콩 보안법에 생각보다 미온적인 이유는, 어차피 중국 본토가 개방되면 홍콩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홍콩이 금융허브인데, 그냥 중국이 그냥 일반적인 유로존이나 한국까지 그냥 개방이 되면 굳이 홍콩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홍콩의 미래가 어둡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대신에 그 스케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차이가 좀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 시장이 뭐 계속 좋을 것 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최근의 급등에는 이런 이유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주로 개미들이, 이제 인민 개미들이 개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특성은 일단 높은 변동성입니다. 높은 변동성이라서 지금 이게 또 업로드 될 때는 또 오르기 전까지 내려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걸로 보시고, 뭐 투자 잣대로 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 중국 경제보다 저는 중국 증시가 차라리 좀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금융시장이 개방이 되면 특히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한동안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이제,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이제 그 경제 봉쇄라는 게 있었잖아요. 락다운 조치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집에, 스테이 홈에 있었다가 이제는 스테이 컨트리로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이제 활동을 좀 하는데, 대신 이제 마스크를 끼고 활동을 하는데, 대신 외국을 못 나가니까 이제 여행객들이 뭐 제주도나 강원도로 몰려가지고 여행이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외국에 나가서 쓰던 돈이 있었는데
그걸 못 나가니까 국내에서 쓸 거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외국의 관광객들, 중국 관광객들 큰 손이고 유명하잖아요. 그것들이 안에서 소비가 되면 그것 때문에 내수주들이 주목을 받았던 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는 먼저 겪었고 먼저 나왔기 때문에 스테이 홈에서 스테이 컨트리를 처음 겪고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고요. 나중에 일부 방역에 성공하고 통제가 되는 나라들은 전 세계가 방역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내수주 혹은 가치주들이 반응을 할 수도 있는 국가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가 하나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동안 성장주들이 너무 나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일변도로 간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좀 더 어느 국가의 어느 섹터 이런 거에 좀 구체적인 얘기는 제 유튜브에서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제 이름 돈센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으시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하고요. 이번 주 모두 경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